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대, 30대, 2030이 투자하는 이유, 그리고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난과 부자, 이 사이에서 어떤 투자를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의 경제 상황이나 자산 현황은 어떤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통계청 자료고요. 이제 순자산, 우리가 말하는 이 집 포함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자산만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평균가 보면 4억 7천이에요. 25년도 기준으로 4억 7천이고, 근데 이건 평균가니까 이제 더 부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금액이 높다 보면 단순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위값으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중위값은 2.4억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죠. 자, 그리고 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소득 분배 지표 보면 진위 개수 상승, 소득 5분위 배율 상승, 상대적 빈곤율 상승이에요. 이 진위 개수랑 소득 5분위 배율이 뭐냐? 진위 개수는 사회 불평등 지수. 1에 가까울수록 0에서 1까지 있는데 1에 가까울수록 이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소득 5분위 배율은 보통 1분위가 제일 소득이 낮고 5분위가 제일 높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소득 5분위가 상위 20%의 사람들이 하위 20%의 몇 배를 벌고 있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하위 20%가 100만 원이고 지금 상위 20%가 평균 5.7배니까 57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즉 이것도 결국엔 부익부 빈익빈 자산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자, 그리고 아까 2.4억이 그 중앙값이라고 했잖아요. 중위값. 전체 가구의 57%가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11%밖에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체 가구가 어쨌든 대부분이 3억 원 미만이 순자산이고 10억 이상인 가구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식 인증글 보면 막 10억, 20억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한 12% 안에 든다는 거죠. 그 가구가.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수치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가진 자의 세상 부동산이란 타이틀을 좀 걸어봤는데, 자산 유형별 보유액과 구성비. 지금 보면 39세 이하, 보통의 20대, 30대겠죠? 지금 자산이 뭐 3억 정도라고 하면 이 중에 금융자산이 1.3억, 그리고 부동산이 1.6억. 이것만 봐도 아, 이거 부동산이 확실히 더 높구나. 자산이.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자산 가치가 더 높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40대, 50대, 60대 이상 보면 지금 거의 3배에 가까워요. 2.5배 수준이거든요. 1억 6천인데 뭐 1억 6천인데 부동산은 4억. 금융자산 1억 6천인데 부동산 4억. 뭐 금융자산 1억인데 4억. 근데 유일하게 39세 이하만 이 성비가 2배를 넘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50% 정도 수준일 거예요. 다른 거는 막 3배 까지도 가는데 이걸 보서라도 결국에는 기성세대 가진 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자산 가치가 정말 높다. 자, 그리고 저희 가구 소득 기준으로 보면 근로소득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7천만 원 정도의 24년 전체 평균에서 근로소득이 한 4,700만 원, 나머지 이제 기타 소득들이거든요. 이거는 전 연령대가 동일해요. 40세, 49세, 50대, 60세 이상. 60세 이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은퇴 인구긴 하지만서도 결국에는 근로소득이 뭐 사업소득, 재산소득 다른 거보다 제일 높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중앙값의 가구소득을 보면 24년 전체 기준으로 5,800만 원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가 막 연봉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연봉 1억, 뭐 연봉 7, 8천. 근데 이게 중앙값이 5,800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30대, 40대, 50대, 60대에 대한 걸 보면 전체 평균이 5,800이다? 이게 당연히 39세 이하, 2030이 더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과장급, 부장급인 사람들이 8천 정도가 중간값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연봉 1억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정답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름길은 없다인 겁니다. 지금 보면은 중위값이 2.4억이고 가구 소득 중위값이 2.4억, 평균값이 4.7억. 그리고 소득도 아까 보셨다시피 24년 전체 기준으로 5,800만 원 정도고, 뭐 과장급 40대 50대가 전성기 때가 이제 7,800 정도였잖아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레버리지 투자, 개별주, 위험하게 외해라고 하지만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10억, 10억은커녕 5억 이런 금액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적이 뭐냐? 제 썸네일처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목적이 뭐냐가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평화로운 가정, 그리고 뭐 안정적인 노후 정도로 생각하면, 적당히 안분지족하면서 살고 싶으면 리스크를 감수해서 개별주 레버리지 발굴한다고 비중 높여서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면 40대 50대 분들은 레버리지나 위험한 투자를 잘 못해요. 왜냐? 가정이 있기 때문에.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자산이 조금씩 시간의 복리로 노후에 쓸 수 있는 돈 정도로 불어나는 걸 기대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만약에 남들과 다른 삶을 살 거고 나는 좀 주관적인 성공을 진짜 꿈꾼다 투자로 하면 개별주든 뭐 레버리지든 활용하는 측면이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꿈꾸는데 평화로운 가정과 안정적인 노후를 생각해서 레버리지를 저처럼 뭐 1억 있는 거 다 꼬라박고 개별주 막 다 사고, 이거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 투자의 목적과. 그래서 QQQ, 연금저축 또는 직장에서 승진하고 뭐 커리어 개발하고 이런 측면이 안정적인 내 삶을 위해서는 이제 불가피하다.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20대, 30대 중에서도 투자로 좀 벌고 싶어도 결국엔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 커리어 개발해서 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라도 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창구를 이런 커리어 개발을 통해서 쌓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